줄리 리스코 타임스는 육아와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널리 존경받는 작가이자 강연자입니다.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생생활 담당 부학장으로 근무했으며 교육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자립성과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데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과잉 보호와 지나친 부모의 개입이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자녀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You know, I didn't set out to be a 저는 육아 parenting 전문가로 expert.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In fact, I'm 사실 not very 저는 육아에 interested 그다지 in 흥미가 parenting 없어요. per se. 이 강연은 요즘 일부 양육 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 방법들이 아이들의 자기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특정한 양육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이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교육과 양육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부모들이 아이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아이들의 모든 작은 것까지 관리하고, 심지어 그들의 대학 진학과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으며 저희 아이들도 체크리스트식 아동기를 보냈습니다. 체크리스트식 아동기란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며, 그들이 수상과 영예, 스포츠, 활동, 리더십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길 바라며,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도록 권장합니다. 이것은 대학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완벽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때로는 선생님, 교장, 코치, 심판 등과 의견을 교환하며 마치 아이들의 안내인이나 비서처럼 행동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아이들이 삶을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이끌고 구슬리고 조언하고 돕고 논쟁하며 잔소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소수의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원자들이 탈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에게는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활동은 질적으로 풍부해야 하며, 숙제, 시험, 다양한 활동들이 마치 그들의 미래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는 것도 면제해주고 심지어 충분한 수면조차도 방해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숙제와 성적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인정과 사랑, 애등급에서 오는 자부심을 볼 수 있죠. 그 후에는 우리가 그들의 곁을 맴돌면서 웨스트민스터 도구쇼의 조련사처럼 그들이 더 높이 뛰고 멀리 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쯤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에 정말 흥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활동으로 여기는 것인가? 그들은 상담사들에게 제가 어떤 대학에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그들은 등급을 받거나 어쩌면 C등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극도로 흥분하여 친구들에게 점수를 물어보고 이런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취약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지만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내가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높은 불안과 우울함을 겪으며 몇몇은 이런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바라는 특정 대학이나 진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말이죠. 아니면 우리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미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들의 가치가 성적표에서만 오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 말코비치 대기 영화처럼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도움과 보호, 간섭은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을 기르는 기회를 빼앗습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원리이며 우리의 박수와 존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가져왔을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이 아닌 아이 스스로의 행동이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필수적인 자기 효능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소망하고 어려움에 대처하고 꿈꾸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부지런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관심 없이도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등급과 점수, 칭찬, 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대학에 입학하거나 특정 직업을 얻는 것이 아이들의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단기적인 성공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처럼 지나치게 도와주면 그들은 결국 긴 이력서를 가지게 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장기적인 자아 발달에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대학의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공하기 위한 습관, 사고방식, 능력,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등급과 성적에 덜 집중하고 사랑과 집안일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아동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집안일만이 아닙니다.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하는 것이 직업적 성공에 기여합니다.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으며 어떤 일이든 스스로 나서서 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직장에서도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체크리스트식 아동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커서도 직장에서 체크리스트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추진력과 본능의 부재입니다.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삶의 행복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애정이 아닌 사람에 대한 애정, 즉 배우자, 동반자, 친구들, 가족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들 역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과 점수에만 집중하는 대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일과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을 진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 만에 아이들을 처음 보는 순간 그들이 우리 얼굴에서 즐거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니? 좋은 일 있었니?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춘기 딸이 제 아이처럼 점심이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점심에 대해 더 궁금해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 뭐가 맛있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성적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소중함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집안일과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최고의 점수와 등급, 수상 실적을 원한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명성 있는 학교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 유명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양한 대학 출신입니다. 주립대학, 작고 알려지지 않은 대학, 지역대학, 심지어 대학을 중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혀 더 많은 대학을 본다면 유명한 학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아이들의 아동기가 억압적인 체크리스트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학에 가서도 자신의 의지와 소망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제 두 아이들, 소여와 에이버리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들을 마치 작은 화초처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장 어려운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과 일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화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야생화이며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종류입니다. 제 일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이 사랑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대학, 전공,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제 역할은 그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영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맞춰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각자는 고유한 개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항상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사랑,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며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아 전문가인 줄리 리스코테임스는 양육에서의 과도한 개입과 관심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제어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키울 때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부모들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해야 하며 이는 곧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을 기르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중요한 팁을 알려주는데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 사회에서도 스스로 일을 하는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자아감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의 마음과 감정에 좀 더 신경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